진료를 보다 보면 비오틴, 맥주 효모, 소위 탈모 영양제라 부르는 이 영양제들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고요. 또 어떤 영양소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탈모로 고민인 사람들이 이 비오틴, 맥주 효모, 비타민 D 같은 탈모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이 효과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영양소 조합과 영양소들의 함량, 또 몇몇 제품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뒷부분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탈모 영양제 진짜 효과 있을까입니다.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 비타민 D 같은 이 탈모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의사마다도 의견이 나뉘기도 하지만 저는 탈모 영양제, 이 모발 영양제 섭취를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도 늘 항상 탈모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탈모 치료제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확장제인 미녹시딜인데, 미녹시딜로 탈모가 개선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산소와 영양소가 모낭세포로 충분량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발에 성분이 되는 영양소와 모발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 그러니까 모낭세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해서 먹는 게 실제로 모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숨만 잘 쉬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영양소는 섭취도 잘해야 되고 흡수도 잘 돼야 되고 함량도 충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특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 제가 직접 탈모 영양제를 먹고 그 효과를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제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보다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논문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모발과 모낭세포에 필요한 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영양소를 보충하면 탈모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제가 진료를 보던 분 중에서도 영양제만으로 이 얼굴에 잔털까지 굵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약물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영양제만으로 얼굴 잔털이 굵어져서 영양제를 중단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양제만 먹고도 탈모 개선 효과를 확실히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효과를 못 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영양제는 이 필요한 사람이 먹었을 때 그 효과를 더 많이 확실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영양소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양제가 치료제 역할을 하는 반면에, 결핍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조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그러니까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탈모의 주 원인이 명확하게 호르몬 DHT이기 때문에 피나나 두타 같은 탈모약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탈모약에 더해서 미녹시딜, 두피 주사, 영양제 등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양제가 보조제 역할이 성격이 크고요. 반면에 그 외 여성형 탈모나 확산성 탈모, 또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에서는 그 영양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미녹시딜에 더불어서 모발 관련 영양소들도 꼭 챙기는 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 심한 다이어트나 편식으로 모발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항생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 항간질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화 능력이나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영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대부분은 영양제 하나씩 다 챙겨 먹으실 텐데요, 의미 없이 막연히 종합 비타민 챙겨 드시지 마시고, 내가 고민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이 모발에 집중한 모발 영양제를 챙겨 먹도록 하자는 거예요. 모발에 좋은 영양소들이 대부분 우리 몸에도 좋거든요. 저도 매일 이렇게 탈모약 복용하고 있고 영양제도 보조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우리 몸 여러 부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의료 전문가분들이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타민 D는 한국 사람들에서 특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탈모인들에게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은 영양소라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비타민 D가 탈모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드시면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타민 D는 피부 두피를 비롯한 이 신체 곳곳에서 항염작용과 면역 기능 조절에 깊이 관여해요.
안드로겐성 탈모,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를 비롯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의 이 모낭을 조직 검사해보면요, 이렇게 모낭이 위축돼 있고 피지선이 커져 있어요. 그리고 모낭 주변으로 이렇게 미세한 염증 반응이 관찰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피염이나 모낭 주변 염증이 모발을 더 가늘게 만들기 때문에 탈모인들은 면역이나 염증 반응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타민 D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비타민 D는 각질세포의 분화와 증식, 모발의 주기에도 깊이 관여하는 영양소라서 더 의미가 있고요. 안드로겐성 탈모와 원형 탈모를 비롯한 이 대부분의 탈모인들에서 비타민 D 부족은 도드라지기 때문에 비타민 D 꼭 추천드리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피부염이나 두피염뿐만 아니라 탈모로 고민이 있는 분들도 비타민 D는 꼭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여기 논문을 같이 하나 볼게요. 자,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논문이에요. 원형 탈모 환자 443명, 안드로겐성 여성 탈모 환자 675명, 안드로겐성 남성 탈모 환자 777명, 그리고 대조군으로 탈모가 없는 남자 1064명, 탈모가 없는 여자 1006명, 이렇게 많은 탈모 환자군들이랑 대조군을 설정해서 비타민 D 수치를 각각 관찰해 봤더니 탈모 환자군들의 이 비타민 D 수치가 확실히 낮게 나타났어요. 표본 크기도 크고 그만큼 신뢰도도 높은 논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타민 D 부족이 탈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 나온 여러 논문들을 보더라도 비타민 D 보충이 탈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고요. 2022년 논문도 보면 미녹시딜 단독 치료보다 비타민 D 보충을 같이 해주는 게 더 결과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탈모 치료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여러 다른 연구들도 있긴 하지만 언급한 논문들이 가장 신뢰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비타민 D는 고려해야 되고요.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아니면 보건소에 가도 비타민 D 수치 검사는 해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비타민 D 결핍이 있거나 부족한 편이라면 하루에 5000IU 6개월 정도 공격적으로 보충해 주시고요. 6개월 뒤에 또 한 번 검사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하루에 1000에서 2000IU씩 함량을 내려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에서 2000IU 정도만 복용하셔도 충분하니까, 또 고용량을 장기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 1000에서 2000IU만 꼭 챙기는 거 권장드립니다. 특히 비만한 분들이나 흡수에 장애가 있는 분들, 비타민 D 저항성이 있는 분들, 5000IU를 먹어도 교정이 안 되는 분들은 더 고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주치의랑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고 추가적인 계획을 한번 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비오틴이에요. 비오틴은 이미 탈모 영양제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어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모발의 성분이 되는 이 케라틴의 체내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세포가 일을 할 때, 세포호흡을 할 때 꼭 필요한 이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틴이 진짜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특히 어떤 분들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언제 어떤 비오틴을 얼마나 복용하는 게 좋은지 논문을 토대로 알려드리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하우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탈모 영양제 시장에서 아마 비오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비오틴이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오틴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룬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고요. 결론은 비오틴이 부족하게 되면 모낭세포, 피부세포가 받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손톱도 잘 갈라지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머리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비오틴 보충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오틴 부족, 비오틴 결핍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비오틴은 음식으로, 영양제로도 섭취가 되지만 장내 정상 세균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섭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섭취는 잘하지만 위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비오틴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거나 위장 수술을 받은 분들은 결핍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항생제를 오래 복용한 분들도 이 장내 정상균들도 많이 줄어들면서 비오틴 부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드름약, 이 로아큐탄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비오틴 생성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비오틴 부족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잘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비오틴 수치 검사를 해보고 보충하는 게 좋긴 한데, 이 비오틴 수치 검사가 가격도 비싸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이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비오틴을 보충하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보조로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오틴 이 용량이랑 용법은요, 결핍이 있는 분들은 꼭 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핍 걱정이 전혀 없는 분들은 하루 1000에서 3000 정도 이상은 꼭 복용하실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하루 5000 마이크로그램이 비오틴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한 용량이고, 몸에 쓰이고 남은 것들은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에 딱 5000 마이크로그램만 복용하자 권장드려요. 자, 세 번째로 추천하는 영양소는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 효모도 오래전부터 모발에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좀 썰이 섞여 있겠지만 독일의 맥주 공장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다 머리가 풍성해서 힌트를 얻고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맥주 효모 관련 제품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맥주 효모에는 모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과 이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풍부한 단백질이 모발 구성에 기여하고 비타민 B 복합체가 이 모낭 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낭 활성에 도움을 주면서 모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효모를 주 원료로 만든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이 판토가라는 제품인데, 확산성 탈모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퀄리티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인상적으로 그 효능도 입증되기도 해서 탈모의 보조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어떤 영양소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맥주 효모도 반드시 고려하시고 챙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루 300mg 정도면 너무 많지도 않은 딱 적당히 충분한 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풍이 있거나 통풍에 대한 위험이 높은 분들은 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추천하는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행 개선 기능성을 가진 이 영양소인데요, 미녹시딜이 모낭 모세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행을 개선시키는 이 작용을 하는 만큼 오메가3에 대해서도 같은 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그 효과를 비교한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효과에 대한 이 근거도 훨씬 많고 탄탄한 미녹시딜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지만, 영양제 중에서 혈행 개선에 기여하는 이 오메가3도 의미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요, 모발 이식을 할 때 필요한 모낭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이 출혈 경항성이 더 도드라졌어요. 이거는 진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이 다른 원장님들도 다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출혈 경향이 좀 높으면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메가3가 혈행 개선에 확실히 좋은 작용을 한다고 느꼈고요, 고로 탈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오메가3는 하루 600mg 이상 섭취했을 때 혈행 개선 기능성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섭취 함량도 꼭 챙겨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드릴 영양소는 소팔메토입니다. 이 성분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전 컨텐츠에서 제가 이 소팔메토가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소팔메토 보충제를 16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탈모량이 29% 감소하고 모발 밀도가 5.17%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그리고 소팔메토 성분이 20% 포함된 로션을 국소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탈모량이 22.19% 감소하고 모발 밀도가 7.6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소팔메토를 경구 섭취한 그룹에서 이 DHT 혈중 농도가 1.29배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건데, 이전까지는 이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같은 이 탈모 치료제가 DHT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양제로 분류되는 이 소팔메토는 물론 이것보다는 효과는 많이 약하지만 부작용이 적은 보조요법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나스트리드는 5알파 리덕테이즈 이 환원 효소의 타입 2만 억제하는 반면 소팔메토는 타입 1과 타입 2를 모두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다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탈모 치료가 어렵고 약물과 병행했을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탈모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소팔메토 하루 권장량은 320에서 400mg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팔메토 제품을 고르실 때는 이 표준화된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연구들은 이런 표준화된 지방산 비율을 가지는 소팔메토로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DHT 억제 효과가 있는 이 로르산과 함께 전체 지방산 비율이 표준화된 제품을 복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약하게나마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영양소들과 또 소팔메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철분이나 아연, 이 셀렌 등이 부족한 경우에도 모발이 잘 빠지고 하니까 검사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이런 것들 쭉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으면 더 신경을 써서 꼭 챙기시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좀 부족하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다른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아닌지, 내가 소홀히 한 영양소는 없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적재적소에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양적인 부분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